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화재 예방 그리고 경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화재 예방서부터 들어가죠. 물론 화재 관련해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뭐 불 나고 나면은 뭐 일정 부분 피해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방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피해가 발생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이 중요한데 물론 여기서 누가 역할을 먼저 합니까? 뭐 관련되는 뭐 행정기관 또 공무원이 먼저 나서야 되다 보니까요. 화재 예방 명령을 한다는 거죠. 가만히 방치했을 때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 하고 구체적으로 명한다. 그게 바로 화재 예방 명령이다. 그러면 화재 예방 명령 누가 합니까? 또 화재 예방 명령 어떨 때 합니까? 뭐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재 예방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화재 예방 명령이 나왔죠. 화재 예방 명령이다. 또 명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실 사인과 사인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는 명령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뭐 국민의 봉사하는 봉성기관인 동시에 공익을 위해서 뭐가 잘못된 국민한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화재 명령인데요. 화재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어떤 본부장서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줄여서 본부장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서장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본부장서장이 주체다. 또 이것도 이렇게 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 또 머리를 좀 쓰면서 보셔야 되잖아요. 화재 명령의 주체가 본부장서장이라는 것은 실제 얘기하면요. 화재 관련되는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시행하는 어떤 실무 책임자인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명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도지사는 이 사람 위해서 어떤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기 화재 본부장서장이 명령을 한다. 그때 어떨 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장난하는 사람, 불장난한 거죠. 불장난하다가 불이 굉장히 크게 어떤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장난하다가 화재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불장난은 아니지만 또 제가 이걸 얘기 들어볼게요. 과거에 어디서 겪은 일인데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그 집에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냐면요. 이제 제가 어떤 아는 이제 아파트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5살, 6살 먹은 남매가 있었어요. 걔네 이제 부모가 젊은 아버지 엄마인데 그 근처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들어와서 애 밥도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뭐 그거는 뭐 여기 불장난은 아니었지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예요. 날이 좀 으슬으슬할 때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 난로를 피워놨어요. 그러면 나갈 때 꺼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만 있는데 5살, 6살인데요. 근데 그냥 놓고 나갔어요. 근데 애들끼리 장난하다 엎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 뭐 카페트 있는 데서부터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데 걔네들이 조금만 컸으면은 그 도망을 가거나 뭐 옆집에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냥 오 하고 그러다가 뭐 우왕좌왕 하다가 유독가스가 나가지고 애들이 유독가스 중독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비로소 밖에서 알아가지고 뭐 신고해가지고 소방대가 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숨이 끊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불장난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의식이 뭐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불을 싫어하는 거죠. 그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불장난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모닥불 펴놓고 있고 또 흡연도 담배 피고 난 다음에 꽁초 아무데나 이렇게 날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흡연도 위험하고요. 흡연에 의해서 꽁초 때문에 크게 일 벌어진 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한 10년 전쯤 일인데요. 여의도에서 우리가 그 도로 밑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도로 밑에 보면은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공동구. 도로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기 맨홀 뚜껑 있죠. 그리고 밑에 파이프들이 쭉 연결돼요. 이게 공동구인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선, 가스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통신선이. 이걸 공동구라 그러는데 여기 보호작업을 하려고 누가 여기 맨홀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식사하러 갔는데 이걸 닫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냥 열어놓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날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같았냐면요. 통신선이 탔어요. 그래서 여의도 일대에 거기 금융기관에 여기 인터넷이 다 마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입출금이 안 되고 그랬었어요. 이것도 크게 번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본부장서장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랬잖아요. 여기 불장난하지 마. 여기 담배 피우고 함부로 던지지 마. 모닥불 피지 마. 이런 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풍등. 거기 요새 소원을 빈다고 해가지고 풍등 날리잖아요. 그게 날아가다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나무 같은데 숲에 떨어지면 불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재 예방 명령을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넌 나중에 불 나고 난 다음에 재처리 얘기했잖아요. 재처리 안 해놨다. 그러면 잔불이 있다가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방치된 위험물. 줄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방치된 위험물. 정리할 때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요. 내가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이래서 화재 예방 명령 대상이 하나만 문제면 비싼 거 나온 거 아닙니까? 불장난. 두 번째 재해처리. 세 번째 만약 이거를 함부로 버려둔 그냥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외워지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안 보고 떠들라 그러면 그때는 방치된 위험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화재 예방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본부장 서장의 업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 처리는 할 거 아닙니까? 명의만 본부장 서장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방치된 위험물인데 방치된 위험물은 뭐냐면요.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인화지 물질이 있어요. 화학 물질 같은 게 있는데 그 방치돼 있는데 누가 거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지는 몰라요. 찾아도 안 나와요, 누가.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이거 안 나오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옮겨놔야 됩니까? 스스로 옮겨놔가지고 터질 위험을 막아야 돼. 그게 이건 거 아닙니까? 함부로 벌어진 위험물 등에 대해서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르죠? 그러면 애꿎은 소방공무원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옮겨놔야 돼요. 이게 바로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이다. 그래서 어떤 직접 그 사람한테 하면 좋지만 그 사람 알 수 없을 때도 어떤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 여기 이것도 화재 경계지구도요. 여기 소방학개론에서 이걸 나온 적도 있어요. 일부는 중복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는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화재 발생 위험이 어떤 발생 가능성이 크고요. 가능성이 크거나 크고 꼭 어땠죠? 만약 발생했을 때 위험이 크다. 위험이 큰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해서 뭔가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험성이 떨어지는 데와 위험성이 높은 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위험성이 어떤 높은 데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화재 경계지구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재 경계지구 지정하는데 그 지정권자가 있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별관리, 사후관리를 한다. 사후관리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놨죠? 이거는 실무 책임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뭐 돌아다니면서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 서장의 업무라고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의 업무고 그 업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는데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무데나 가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할 지역을 기준을 여기서 마련해 놓은 게 그게 바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 있죠.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볼게요. 시장 지역이 그렇다. 시장 지역이 왜 그렇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요새는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전통시장 가보면 어떻죠? 그냥 통로도 좁죠? 물건 같은 거 그냥 빽빽하게 채워놨죠? 불나면 그냥 홀라당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은 어떠냐면요. 소방차 들어가 다니기도 곤란해요. 그 소방시설도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고요. 또 그리고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재래시장에 불나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그분들은 대책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어땠죠? 뭔가 밀집한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밀집한 게 뭐죠?
공장이라든지 창고가 밀집하다 물건 같은 건 많이 재워놨겠죠. 목조 건물은 불나면은 한꺼번에 붙죠. 그리고 거기 뭐 여기 위험물 저장 처리실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실이 밀집하면 한번 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벽돌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거는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또 다섯 번째 뭐냐면요, 석유 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여기를 제가 얘기드리면요,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천 석유화학단지 이런 게 이건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뭐냐면요, 울산 석유화학단지나 여천 석유화학단지에 만약 불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지겠습니까, 그게? 확대를 최대한 막는 게 방법일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건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단지는 뭐라고 얘기를 드냐면요, 공단을 얘기해요. 공단, 그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온 거 지난번에 드리면요, 요게 부족한 지역,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우리를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출제위원이나 그런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속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준하는 지역인데 뭐죠? 청장, 본부장, 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그랬다가 얼마 전에 청장도 들어갔어요, 여기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한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요, 지정권자는 오로지 시도지사 많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맞아요.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에 한한다. 시도지사 뿐이다.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어떠냐면요, 소방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소방청장이잖아요. 근데 소방청장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시도의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 안 한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손발 놓고 저 사람 업무니까 나 몰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청장하면은 소방청장이거든요. 청장이 시도의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놨어요.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정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지정 요청했을 때 시도의사가 그에 따라야 된다. 제가 만든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여기 공법계통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법에서 보면요, 여기 뭐 요청하면은 행정기관끼리 따라야 된다, 응해야 된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말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의사를 너무 옥조이는 거잖아요. 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은 뺐고, 또 시도지사가 무슨 배짱으로 소방청장이 요거 요청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여기 시도지사한테 소방청장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하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바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를 듣습니까?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를 듣죠. 소방본부장은요, 국가직이에요. 그게 국가직 소방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청장이 하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판단이 또 맞겠죠. 시도지사는 전문성은 없으니까요. 소방 관련해서요. 그래서 여기 요청을 했을 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뭐 반드시 응해야 된다 그런 말은 뺐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까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화재 경계 지구 지정만 해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은 지정한 아무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사후 관리를 하라고 여기서 또 언급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내용도 봅니다. 사후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저도 소방 관련되는 법을 이게 강의한 지는 되게 오래됐었어요. 소방공무원 아닌데 다른 데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방승진에서 했었는데요. 근데 소방특별조사가 과거에는 소방검사라는 게 있었다가 소방검사가 없어지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과거에 소방검사일 때는 어땠냐면요, 소방검사 대상이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검사 대상이 많으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되는 어떤 여기 기관, 소방청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소방 검사 대상 중에서 위험도가 큰 거를 추려가지고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해서 소방 검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소방 특별조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소방 특별조사고, 요거가 소방 검사의 후신인데 그 대상을 엄청나게 축소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아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했죠?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연 1회 이상이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2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거기 만약 소방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판단하죠.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는요. 행정청이 행정청 아닌 자한테 주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소방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 시도지사 그리고 일정한 지역을 대상, 그렇지만 청장은 지정권은 없으나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사후관리는 본부장서장이 3가지다. 그래서 여기 소방훈련과 교육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여담을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거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한 거의 7,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서울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소방훈련을 했었어요. 훈련하는데. 이 소방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 훈련하면서 이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소방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장비는 이제 소방서에서 갖고 왔는데 그 텔레비 보면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밧줄로 된 망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케이지 같은 게 있고 밧줄로 끌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옥상 같은 데 있는 사람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훈련에 그게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건 소방공무원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거 타려면. 학부모 중에서 막 알아내는 사람을 한번 타보라 그래가지고 그 되게 운이 없는 분이었는데 거기 탔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 해갖고 와가지고 높이 올린 상태에서 연결된 밧줄이 풀러져가지고 낙하돼가지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방훈련 교육도 되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항상 위험 속에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것도요. 그래서 이제 소방훈련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여담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소방활동 그리고 소방교육 훈련과 관련되는 얘기,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 봅니다. 뭐 소방훈련 교육과 관련된 얘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요. 소방대 소방활동도 있고 관계인의 소방활동 둘로 구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인과 뭐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소방대의 소방활동인데요. 소방대는 어땠죠?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으로 구성이 된 게 바로 소방대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소방대의 소방활동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어떤 화재 진압, 인명 구조와 관련해서 하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 소방대의 소방활동의 여기 주축은 청장, 본부장, 서장의 주체다. 그렇지만 관계인은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둘로 나눠서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소방활동과 관련해서요. 둘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나왔던 게 어떤 소방대 소방활동. 그리고 두 번째 관계인의 소방활동 얘기를 드립니다. 관계인은 어땠습니까? 소방대상물의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소방대 소방활동은 여기 나온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본부장, 서장이 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인명구조국과 관련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떤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관계인의 소방활동은 왜 여기서 언급을 했나 볼게요. 왜 관계인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나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별로 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내가 만약 어떤 공장에 또는 어떤 빌딩에
소방 관계인이에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발생했으면 뭐부터 합니까?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뭐 화재 또는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관계인이 아마 신고를 할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뭐 소방서 또는 뭐 소방본 뭐 이런 데 등에 뭐 119 안전센터 이런 데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적 갭. 출동했다고 해서 뭐 1초 내에 오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죠? 불 나면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어떤 커져요. 또 그 사이에 어떤 인명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공간, 요 사이에 불을 끄려고 어떤 소화 활동, 인명 구조 활동을 누가 해야 되냐면 관계인이 해야 돼요. 관계인이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뭐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어떤 빌딩의 관리소장이에요. 또는 어떤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빌딩 또는 어떤 아파트의 관계인인 거 아닙니까? 소방 관련되는 책임이 있죠. 화재가 났어요. 불을 이제 그래가지고 저 어떤 여기 119 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고 누가 살려달라는데도 보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요 어떤 관계인은 이런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 구조 활동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벌이 있더라고요. 나오지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민사로 소송이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또 불을 끄려고 노력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게 바로 관계인의 업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와 관련해서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그것도 오래전 얘기인데요. 천안에 이제 그 두정역 근처에 한 강의를 한 1년 하러 나갔었어요. 강의를 나갔는데요. 근데 거기 그 건물이 어떤 그쪽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이에요. 규모가 있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가 있고 저녁반이 있는데 오전 강의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창가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저 졸고 좀 잠이 깼다 들었다 하는데 뭐가 불이 막 번쩍번쩍. 그래서 이게 꿈인가 뭔가 하다가 깨서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꺾였는데 요쪽 같은 건물인데 요쪽에서 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은 층인데. 그래서 나가서 그걸로 가봤죠. 가니까 어떠냐면요. 거기 에어컨 실외기 쪽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소화기를 들고서 저도 이제 다 할 줄 알거든요. 옥내선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거기 bom배가 2개가 밖에 복도에 있더라고요. 거기 화끈화끈해요. 그래서 불현듯 뭐가 생각났냐면요. 내가 그 건물 관계인도 아닌데 그러다가 bom배 터지면은 내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뭐 큰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책임 아니다. 그래서 철수를 한 다음에 내가 있던 강사 대기실에서요. 그 관리실에 전화했고 또 소방서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방서에서 오면서 또 하더라고 나한테 확인 전화를. 그리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그 건물 소장이 비교적 젊더라고요. 한 40이 안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오더니 지가 이제 막 그 소화기를 해서 끄더라고요. 그래서 꺼졌는데 그래서 관계인의 활동이 이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어땠냐면요. 내가 거기 신고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법적 책임 없어요. 관계인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 관리소장은요. 그거 사실을 인지하고도 또는 내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인지를 못했던지 또 그 신고 안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아마 사람이 죽거나 어떤 재산 피해가 크게 났을 때는요. 분명히 아마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불난 거 보고 그냥 가도 문제 없어요. 물론 어떤 도의적인 어떤 비난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비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한테 책임져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관계인의 의미 그랬잖아요. 사람 구출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관계인이라 그러면요.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 정도만 나눌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훈련을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줄을 타고 내려가겠습니까? 또 사람이 안에 갇혀 있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 있으면요. 들어가다 죽어요. 내가 하는 경우는요. 아마 제가 관계인이라 그러면요. 가족이 있으면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아니면요. 어떤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발만 넘고 막 물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화 활동, 불을 끄거나, 그리고 연소 확제 반지, 어떤 퍼지는 거 방지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소방대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관계인의 활동 범주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소방 활동이고, 그런데 소방 활동이 있는가 하면 소방 지원 활동이 있죠. 생활 안전 활동이 있죠. 소방 지원 활동하고 생활 안전 활동은요, 소방대의 본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공직에 있고 공공성을 갖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여기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는 소방 활동을 했죠. 소방 활동에 뭐가 있었죠? 어떤 소방대의 소방 활동은 여기 뭐 인명 구조 구급, 뭐 화재 진압 그랬죠. 여기 관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을 막 번져 나가는 거 막고 인명 구조하는 것까지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 활동은 아니지만 유사한 게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 그리고 생활 안전 활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또 서로 섞어가지고 이게 지원이냐 생활 안전이냐 또 이거 물어볼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제가 얘기했지만요. 이런 정도는요. 굳이 어떤 기계적인 암기까지는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어떤 1번씩 말로 하면요. 겐또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감으로. 100%다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뇌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머리가 폭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소방 활동은 소방대 본연의 활동이다. 그렇지만 어떤 소방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다. 어떤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 나의 본연은 임무는 아닌데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소방 공무원은 국민의, 요새 공무원을 어떤 공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공적인 어떤 종이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공복이. 이제 생활 안전 활동 있잖아요. 어떤 주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되는 일, 이거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활 안전 활동이거든요. 근데 소방 지원 활동을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원 활동을 어떻게 얘기를 했죠? 어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일정한 어떤 경우에 소방 활동 외에 다음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캔이잖아요.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봅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누구의 업무입니까? 산림청에서 할 업무잖아요. 그렇지만 불이니까 산림청이 주책임자인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주책임자가 따로 있다. 책임자가 따로 있다. 근데 여기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청 업무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물을 공급해주고 배수, 제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활동. 요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떠냐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싸이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 타고 오는 노래. 그랬을 때, 예, 강남 스타일 했을 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싸이가 많이 떴잖아요. 그때 어땠죠? 시청 앞에서 무료 공연을 했었잖아요. 싸이가. 그때 저도 근처에 갔는데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러다 보면 막 졸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활동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집회 공연.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 싸이 말고 누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뭐 운동장 같은 데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올 거 아닙니까? 막 거기 어떤 몰입해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뭐 깔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화재, 재난, 재해 이거 난 게 아니라 여기 다 끝난 다음에 피해 복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피해 복구. 그러면 이것도 일정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활동,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또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활동. 훈련하다가 뭔가 불을 낼 수 있으니까요. 또 오작동 신고, 방송 제작, 촬영 관련되는 지원활동. 이거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주관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 근데 뭐 그거 도와준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소방활동이 내 본업인데 그 지장을 줄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지원할 때 공짜로 됩니까? 거기 차량 동원하면 기름값 나가죠? 또 이래저래 돈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가면요, 소방 공무원들이 가다가 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려면. 그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까지 시도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또 도와주러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용 부담을 어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생활 안전 활동은 달라요. 주민의 생활 안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죠? 생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면요, 생활 안전 활동은 어떻게 보면요, 주민들의 화재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생명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게 하여야 한다죠. 지원 활동은 뭐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이 있었잖아요.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붕괴, 낙하, 우려 등이 되는 고드름이 많이 맥혀 있다가 떨어지면 사람 다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일은 많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나무 위험 구조물 제거 활동. 그리고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뭐 주민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니은 번은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해 동물, 멧돼지 같은 거잖아요. 멧돼지 같은 거 시내 돌아다니면은 소방서에 주로 119 걸어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막 어떤 사살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벌도 보세요. 어떤 가정에 요새 벌들 많이 어떤 주택가에 들어가 있죠.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벌 관련 여기 얼굴에 못 쓰고 벌통 제거도 해줘요. 전화하면 와서 해줘요. 안 그러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안전, 누가 어디 끼어 있다, 못 나온다, 벽과 벽 사이에. 그리고 단전 사고 시 비상 전환, 조명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런 따위에 대해서 생활 안전 활동, 이게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요새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뭡니까? 어떤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활동은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 활동하고 생활 안전 활동 세부적인 거 섞었을 때 감으로 요게 여기다 저기다 구분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이돌 공연하는데 그때는 여기 소방 지원 활동인 거 아닙니까? 그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아이돌 여기 보면요, 그 공연 집회하는 주관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책임인데 거기서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요, 벌통 제공하는 거는 뭐 가정 책임이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기 쪽에는 어떤 주무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활동이냐, 또 생활 안전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요, 여기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요것도 최근에 조금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깊이는 안 달았어요. 그래서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양가로 1번을 보는데, 양가로 1번에 보시면요, 구조구급 활동 방해 금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모든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그리고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떨 때입니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소방자동차 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가로 안에도 봅니다. 소방자동차 안에 가로 안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지휘하는 차량 그리고 구조구급 차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소방차에 어떤 게 있냐면요, 구조구급 여기 차하고 지휘하는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 어떤 펌프 차량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차량도 있는데 그건 당연한데 이거 말고도 지휘 차량 그리고 구조구급 차량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왜 얘기 들었냐면요, 만약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자동차와 관련해서요, 여기 지휘 차량 또는 구조구급 차량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사이렌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사이렌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소방 자동차가 구조 구급 또는 화재 진압할 때 그리고 출동하거나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구조 구급 화재 진압만 사이렌 사용으로 생각했죠. 여기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사이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상황 아니고 훈련 상황일 때도 사이렌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구조 구급 인명구조 활동하려고 현장에 출동할 때는 여기 요 두 가지를 얘기했지. 여기 훈련할 때 여기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없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이렌 사용은 어땠죠?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사이렌 사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꼼꼼하게 문제를 내면요. 구조구급 활동 방해 금지해놓고 훈련을 위해서 어떤 출동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 들어가면 틀릴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은 일부 내용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소방차가 현장에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요때 어떤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방해하면 안 된다 뜻이 뭡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소방차가 나타나면은 사이렌 울리면 비켜주잖아요. 안 비켜주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훈련을 나갈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비는데. 근데 사이렌 사용하는 건 훈련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훈련할 때는 뭐 여기 비켜주라는 말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또 그리고 사이렌 사용 시 금지 행위가 있었잖아요. 사이렌 사용 시 출동하는 경우에 뭐 여기 양보 뭐 어떤 뭐 가로막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맞아요. 뭐 그렇지만 여기 위에 두 가지는 구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소방 용수시설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여기를 얘기 드려보면요. 여기를 얘기 드려보면요. 그리고 여기 소방용수 사용시설 금지는 어떤 거냐면요. 소방용수시설에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그 소화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급스탑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저수요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용수시설은요. 시도지사 등이 어떤 시도지사가 공공용 목적으로 설치한 소방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와 관련해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이 물을 사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한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뭐라고 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못하게 만들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요. 파괴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또 어떤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 화재 예방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요. 화재 예방 명령 누가 했죠? 누가 했습니까? 예방 명령 본부장 서장이 한다라고 여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어떨 때 화재 여기 예방 명령을 했죠? 불장난 등 그리고 두 번째 어땠습니까? 거기 어떤 타고남 재처리 제대로 안 하면요. 거기 불씨가 남아있다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함부로 위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그랬다가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화재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방치된 위험물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예방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요. 거기 소방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옮기게 해놔야 돼요. 애꿎은 소방공무원이 뭐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화재경계지구 어떨 때 지정하죠?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누가 지정하죠? 지정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죠?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지정권자는 어떨 때 지정하냐면요. 이유는 이렇게 했잖아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발생했을 때 여기 어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누구만 지정합니까? 시도지사만. 그런데 시도지사가 만약 지정을 안 한다. 그럴 때 소방청장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지정할 때 어떤 대상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죠? 시장 지역. 그리고 뭔가 밀집했다. 뭐가 밀집했냐면 공장, 창고가 밀집했다.
또 뭐가 밀집했냐면요. 어떤 위험을 저장 처리 시설, 또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어땠죠? 산업단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어땠죠? 어떤 소방시설, 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소방시설이 여기 없는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청장본부장 서장이 어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부장 서장 하다가 이걸 청장을 집어넣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지정 효과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또 본부장 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어떠냐면요. 어떤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막 질문도 하고 어떤 관계인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설 같은 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정을 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개수 명령을 내려요. 개수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또 벌칙이 뒤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나갔지만요. 소방특별조사 어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위원회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에 비리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그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하면 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거기 소방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소방활동이 있는데요. 소방활동에 소방대의 소방활동과 관계인의 소방활동 이원화가 됐다. 소방대의 소방활동은 이거 누가 주체입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주체라고 얘기했죠. 또 그리고 여기 어떤 활동을 합니까?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화재 진화, 그리고 인명구조구호. 그런데 관계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관계인은 누구냐면요. 관계인은 여기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런데 관계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이 났을 때, 어떤 재난이 당했을 때, 뭐 당연히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다. 근데 그 시간적 갭을 메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메우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메우기 위해서요. 소방 여기 관계인이 불이 막 번지는 거 막아야 되고 불 끄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관계인의 소방활동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리고 소방활동은 소방대 여기에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 말고 일종의 부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업이 뭐죠? 소방 지원 활동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활동이다. 근데 여기 소방 지원 활동은 어떻겠습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활 안전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 뭐 이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방 지원 활동은요. 그 주관하는 책임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민이 됐던 어떤 여기 관이 됐던 그거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과 관련되는 거 뭐 도와주고 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도와주고 또 집회 공연, 뭐 아이돌 공연하거나 이럴 때 사람 많이 모일 때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민들 생활 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멧돼지 잡아주는 거, 또 그리고 벌통 제거해 주는 거, 또 그리고 누가 어디 끼어가지고 사람이 못 나오면은 거기 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활 안전 활동 중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떠냐면요. 얼마 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벽 사이에 고양이가 낑겨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대원이 그 고양이를 꺼내주려고 그러다가 낙하돼가지고 고양이는 살았지만 소방대원이 순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순직으로 인정해주냐 안 인정해주냐 가지고 논란이 컸었어요. 그 배에 끼어 있는 게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순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소방 자동차와 관련되는 얘기했는데 모든 차가 뭐 거기 자리를 비켜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소방차에 어디가 해당이 됐죠? 어디가 해당이 됐냐면요. 여기를 봅니다. 어떨 때 해당이 됐냐면요. 여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소방 어떤 실제 불을 끄기 위한 소방 관련되는 펌프, 물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휘 차량 그리고 구급차까지도 여기 대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게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뭐 지금 입문 과정이다가 보니까요. 전반적인 걸 한번 이해하는 개념에서 들으시고 또 그리고 중요하다는 내용들은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을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뭐 가벼운 숫자 같은 것도 중요한 거는 반복을 했는데 그 정도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외우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